네, 안녕하십니까. 허니쌤 이동원입니다. 이번 시간은 사설 13번째 바이든 시대 한반도 평화 위한 협력을 기대한다, 이런 내용의 사설입니다. 그러니까 바이든은 일단 본문 보면 알겠지만 이번에 새로 당선된 미국 대통령입니다. 한 나라 대통령이랑 우리나라랑 무슨 관계인데? 관계가 있지요. 더군다나 미국은 세계 초강대국이기 때문에 미국의 정책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뭐 이거는 자주 뭐 독립 이런 거랑 상관이 없는 것이죠. 그렇게 봐서는 안 되고요. 선생님이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새 대통령과 협력해서 우리나라의 아주 큰 어려운 문제인 북한과의 관계를 위해서 좀 협력을 좀 이제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을 담고 있는 사설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떤 내용인지 본문 한번 살펴볼까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 바이든 제46대 미국 대통령이 21일 새벽 취임했다. 새로 대통령이 된 것이죠. 혼돈과 분열의 트럼프 시대 4년을 힘겹게 이뤄낸 바이든 시대의 개막은 여느 미국 대통령 취임과는 의미가 다르다. 이제 그동안 이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여러 가지 문제가 좀 많았다고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새로 된 대통령의 의미는 좀 다르다. 이전과 뭔가 다른 걸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죠. 그만큼 책임도 좀 막중하겠죠. 국내적으로는 상처와 분열을 치유하고, 미국입니다. 이거는 망가진 미국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과제. 국제적으로는 트럼프 시대의 미국 우선주의. 다른 나라는 아무 상관이 없어. 미국이 최고야. 짓밟고 막 이제 무시하고 좀 너무 일방적으로 갔다라는 그런 평가가 있죠. 별별하고 이별하고 빠이빠이 이별하고, 책임 있는 왔다 갔다 하면 힘든데 리더십을 회복해야 할 무거운 의무가 그 대통령 바이든의 어깨 위에 놓여있다. 이런 의미. 그러니까 의미 간단하다.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놓여있다는 뜻은 동맹 회복과 미국의 귀환을 다짐해온 바이든 대통령이 전 세계와 함께 코로나19와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협력의 리더십을 보여주기를 많은 이들이 간절히 희망하고 있다. 이 사설을 쓴 신문사도 그렇게 희망하고 있다. 그래서 힘들었어. 새 대통령에 대한 뭔가 해결해주세요 라는 그런 기대가 많이 있고, 그 기대가 이제 미국 내의 문제와 세계적으로의 문제 두 개를 나눠가지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셨죠? 두 개를 나눠 얘기했다. 자, 그 다음 보시죠. 취임식은 코로나19 대유행과 무장 세력 공격의 우려 속에서, 걱정 속에 25,000여 명의 주 방위군, 미국의 군인이죠. 이 동원된 군사작전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미국의 어두운 현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어두운 현실이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19라든가 무장 세력이, 미국은 총기가 자유로운 나라니까 의회에 난입해가지고 막 총기도 사건들이 일어나고 사람 죽고 막 그랬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국회의원 난입해가지고 무장 세력들이 막 총 쏘고 막 그랬다는 거야.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게 어두운 현실입니다. 비유적으로 말해서 보여준다. 바이든 대통령은 2주 전 트럼프 지지자들이 난입했다. 마구잡이로 들어갔다. 이런 소리죠. 바로 그 의회 의사당에서 취임 선서와 연설을 하면서 뭐라고 했냐? 단합과 치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시대 때 이제 막 힘드니까 분열되어 있었는데 단합하고, 상처받고 아팠던 사람들에게 치유하겠다, 힐링하겠다를 주장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위기와 도전의 역사적 순간이다. 통합만이 성공을 향한 길이라며 나는 모든 미국인을 위한 대통령이 될 것을 맹세한다고 했다. 이 문단에서는 바이든의 단합과 치유, 이런 문장 정도만 기억하면 되겠네요. 주목하면 되겠네. 자, 그 다음 무슨 내용이냐. 그는 전 세계를 향해 우리는 동맹을 복원하고, 그러니까 동맹 같은 편을 복원하고 다시 세계와 관여할 것이다. 관여한다라는 표현은 뭔가 더 관심을 기울이고, 그동안은 미국 일방주의였어. 하든 말든 신경 안 써. 그런데 다시 신경 쓰겠다. 세계 문제에 대해서 정의를 추구하겠다. 자유민주주의를 전파하겠다. 이런 의미로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이라며 평화와 발전, 안보에 강력하고 믿을 수 있는 파트너가 되겠다고 말했다. 또 우리는 단순히 힘의 과시가 아니라, 그러니까 과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모범의 힘으로 이끌 것이다. 모범, 솔선수범 같은 것이죠. 형님이 하라는 대로 해. 그래, 나 하는 거 봐. 따라오라는 거지. 잘못하면 때리지 않고 말로, 어떤 행동으로 잘 타야 되겠다는 뜻이겠죠. 모범의 힘이라는 거는 힘의 과시는 주먹이고, 모범의 힘은 어떻게 거스를 수 없는 어떤 권위 같은 그런 게 있잖아. 말했다. 바이든은 취임 직후 파리 기후협정은 기후 위기가 심하잖아요. 온난화도 심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막기 위해서 이산화탄소 같은 거 있잖아. 온실가스를 배출을 점차 줄이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
구체적인 실천 로드맵도 있고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 싫어했거든. 다시 바이든이 복귀하겠다. 뭐랄까, 잃어버린 거에 대해서 다시 정상으로 되돌리겠다. 그런 얘기겠죠.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역할이 다시 시작되었다는 신호를 보냈다. 그런 트럼프의 일방주의 외교와 철저히 단절, 끊어내고, 싫어,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안 할 거야. 단절하고, 다자주의, 혼자 안 하고 여럿이서 같이 하는 게 다자주의죠. 동맹보건으로 새로운 질서를 구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세계보건기구와 UN 인권위원회에 복귀하고, 그럼 트럼프 대통령은 싫어, 돈 들이고 뭐하래, 안 해. 자기 이익이 있으면 하고, 이익이 없으면 그렇게 끊었다는 거예요. 그랬습니다. 취임 100일 안에 민주주의 국가들의 정상회의를 열겠다고 예고하는 등 민주인권에 기반한 국제규범 준수 의지도 강조하고 있다. 이런 게 이제 소위 말하는 정상적인 그런 미국의 원래 역할이었었습니다. 정상적인 역할이었다가 트럼프 대통령 때 많이 깨졌다가 다시 바이든 때 다시 회복하겠다. 이게 이었다가 눕혔다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올라가는 것도 쉽지는 않을 거라고 합니다. 많이 미국이 워낙에 코로나19가 유행해가지고 많이 힘들다고 합니다. 자, 밝혔다. 여기요. 돌아온 미국의 리더십이 강대국 패권 추구가 아닌 강대국 패권 추구. 패권 추구는 힘의 과시. 까부지 마. 영원대로 할 거야. 이게 아니고 패권 추구가 아니고 코로나19와 기후변화, 경제위기 등 세계 공통의 난제, 어려운 문제를 협력을 통해 극복하는 방향으로 향해야 할 것이다. 이건 이제 사설 쓴 신문사의 바람이죠. 그렇죠. 힘들었을 때 올라올 때 기량이 올라오는 게 미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같이 해결하자. 그래야지 미국도 맏형 노릇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국제사회에 큰 변화가 예고된 상황에서 한국의 세심한 전략과 복합적이고 역동적인 외교가 어느 때보다 절실해졌다. 토니 블링컨 새 국무장관 지명자는, 국무장관은 미국에서는 외무장관이라고 합니다. 19일 인준청문회에서 북한 문제에 대해 이게 주제이기도 하는 북한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북한에 대한 대북 정책, 북한에 대한 정책과 접근법 전부를 점검할 생각이다. 동맹과 파트너, 특히 한국과 일본 등과 아주 긴밀이란 말은 끈끈하게 가까이 상의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모든 권유를 살펴보는 것에서 출발하겠다. 이야기 다 듣고 난 다음에 북한과의 정책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다. 이런 뜻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새해 기자회견에서 북한, 미국 대화가 싱가포르 선언, 2019년인가요? 그때 싱가포르에서 북한과 미국이 처음으로 대화를 했었죠. 선언을 기초로 진전되어야 한다고 제안한 것과는 다소 거리가 있어 보이지만 한편으로는 그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한편으로는 한국의 외교적 노력과 전략에 따라 한반도 한반도의 어떤 상황, 북한과의 관계가 더 좋아질지 안 좋아질지에 대해서 그걸 정세라고 합니다.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미국의 어떤 그 대통령이 바뀌고 있는 상태에서 전략이 새로 짜여질 때 우리 대한민국이 조금 더 노력과 전략을 잘하면 북한과의 관계도 괜찮아질 것이다. 이런 바람이 담겨 있는 것이죠. 자, 바이든 행정부 출범에 맞춰 문 대통령은 20일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외교부 장관 후보자로 전격 지명했다. 전격이라는 말은 전기 충격이어가지고 갑작스레 굉장히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깜짝 놀랄 지명을 했다. 지명했다. 이름을 딱 가리키는 것이죠. 당신 외교부 장관 한번 하는 게 좋겠어. 라고 딱 찍은 거예요. 지명했다. 2018년 봄 싱가포르 1차 북미 정상회담을 성공시키는데 큰 역할을 한 정 전 실장의 기용을 통해, 기용이라는 말은 임명, 인재 발탁. 지금 쉬고 있으니까 인재를 쉬고 있는 사람을 이제 불러들이는 거를 기용이라고 합니다. 통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가동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한동안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는 북한과의 관계가 좋지 않았죠.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이든 정부가 트럼프의 톱다운 대북 외교에 부정적인 상황에서, 그러니까 바이든 이전에 트럼프 때는 톱다운 정상들끼리 합의를 통해서 한 번에 딱 해결할 수도 있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보통 이제 바텀업,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거는 시간 좀 많이 걸리고 해결이 잘 안 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트럼프 행정부 시기 한미 공조 같이 힘을 맞추는 거죠. 발을 맞추는 것을 공조라고 합니다. 주도한 정 전 실장 기용이 어떤 신호를 줄지 의아해하는 반응도 있다. 의아해한다. 좀 의심스럽다. 그러니까 이 정의용 새 외교부 장관 지명 후보자는 바이든 이전에 트럼프 때 활약했던 외교 어떤 국가안보실장인데 이분이
새로운 바이든 정부에서 한다는 게 조금 안 맞는 거 아니냐. 트럼프 때 톱다운으로 많이 했었는데 바이든 때는 톱다운이 아니라 다른 건데 이때 활약했던 정의용 전 실장이 외교부 장관이 되면 좀 안 맞는 거 아니냐라는 좀 이제 의구심, 좀 의심스럽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잘 됐으면 좋겠네. 정의 후보자가 국제정세 변화에 기민하게 아주 빠르고 눈치 빠르게 잘 적절하게가 기민하게입니다. 대응해 한국의 주도 역할과 한반도 평화 진전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란다. 그 두 가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바이든 정부의 출범에서 미국의 추락한 위상을 떨어진 것을 다시 올려라. 미국 국내 문제도 잘 해결하고 국제적으로 미국 리더십을 잘 세우길 바란다. 더불어 우리 한국과도 긴밀히 협력해서 평화 문제를 어떻게 좀 잘 한번 해결해 보자 라는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런 바람이 담겨있는 사설로 읽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앞으로 가서 내용 정리하고 어휘 체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다시 내용 정리 보겠습니다. 첫 번째, 미국 대통령이 트럼프에서 바이든으로 이제 바뀌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어려운 문제인 코로나19, 경제위기, 기후변화 등에서 국제적인 리더십을 발휘해서 극복하는 데 앞장서 달라. 응원하겠다라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기왕에 하는 거, 우리 한국 정부의 평화 프로세스도 좀 같이 힘을 맞춰가지고 같이 한번 해보자. 어렵겠지만 그래도 우리 한민족의 수건 아니냐.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좀 봐줘라. 같이 좀 해달라. 뭐 이렇게 부탁하고 있는 걸로 쌤은 좀 읽었습니다. 한국인 한 사람으로서 북한과의 관계가 좀 개선되고 북한의 내부도 이제 좀 더 이제 문제도 해결하고 그러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여행도 하고 그 여러 문제도 해결하고 이랬으면 좋겠네요. 그런데 미국 정부의 어떤 협력에 달려있다는 것이 조금 안타깝기도 하지만 그래도 현실은 현실이니까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는 걸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제가 동하기를 바라고 사설 9번째, 사설 9번에서도 같은 비슷한 주제를 다뤘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어휘는 6개 정도 살펴봤습니다. 어제 11번 너무 많았죠? 미안합니다. 반성 많이 했어요. 그래도 공부는 많이 됐잖아요. 자, 재건이라는 거는 무너진 거를 다시 건축하다. 쌓다라는 뜻이고요. 세우다. 관여하다. 관심을 갖는 거야. 다시 참견하는 거지. 관여하다. 구축하다. 무슨 신뢰 프로세스를 구축하다. 이렇게 할 때 기초를 닦아 세우다. 구축하다. 지명하다. 당신의 라고 이름을 탁 지적하는 거죠. 다음에 기용. 인재를 높은 자리에 올려 쓰는 겁니다. 진짜 묻혀있는 인재를 이거 좀 해주세요 하고 딱 뽑아 쓰는 거를 기용한다 라고 합니다. 6번째, 기민하다. 눈치가 빠르고 동작이 날쌔다를 기민하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자, 필기 다 하셨죠? 네. 하시고 이번 시간 사설 12번째였나요? 13번째네요. 13번째. 바이든 시대의 한반도 평화 위한 협력 기대한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